자, 다음은 자주 물어보는 세 번째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양은 건축 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두 번째, 경사지에 걸쳐 있는 2m 도로에 20m를 접하는 가로 20m, 세로 17m인 대지의 면적은 왜 2m를 줄여 20 곱하기 15m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면적에 대한 것도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 규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지 면적이 있고 건축 면적이 있고 바닥 면적이 있고 연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바닥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이거를 구할 줄 알아야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산정해낼 수가 있거든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건폐율은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을 나누어서 곱하기 100. 그래서 평면적인 규제를 하는 게 건폐율이 되겠고요. 용적률은 어떻게 됩니까? 연면적을 구해서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으로 해서 곱하기 100%를 하게 되면 용적률이 나오죠. 그래서 입체적인 제한하는 게 용적률이에요. 자, 그래서 건축 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단순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자,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규정했는데 처마나 차양이나 자, 부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처마, 차양, 부연 등은 자, 우리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1m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건축 면적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세요. 이게 이제 최근에 법이 또 개정이 됐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태양열 주택 같은 경우는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따지게 되어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일반 건물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0.5비사키로미터 단열재가 들어갔다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내력벽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반 건물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90, 70, 190이라고 하면은 다 더해요. 90 더하기 70 더하기 190을 더해서 나누기 1을 하게 되면은 350이니까 175가 중심선이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일반 건물의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 게 되는데, 태양열 주택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태양열 주택은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벽돌 같은 경우, 이 벽돌이라고 했었을 때, 190, 여기가 1.0비사키거든요. 여기 내력벽을 인정받습니다. 19cm. 그러면 태양열 주택을 할 때는 요거의 중심선이, 요게 태양열 주택을 계산하는 건축면 산정 방법이에요.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자,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차양은 건축면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후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얼마 떨어지느냐? 3m를 후퇴하게 돼 있어요. 3m를 후퇴하게 돼 있고, 축사는 얼마를 떨어뜨립니까? 축사는 3m를 갖다가 떨어뜨리게 돼 있고, 자, 한옥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자동차 충전 시설이 있어요. 자, 요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기서 하나 생겨났습니다. 제로 에너지 인증 건축물. 요거 한옥이나 공동주택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는 2m예요. 그래서 제로 에너지 인증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에너지 효율 등급 1++부터 7등급까지 10개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1, 2+ 이상 나왔었을 때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랬었을 때 2m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가 건축법에도 일부분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타 건축물은 1m를 후퇴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도 또 물어보셨으니까. 자, 경사지에 걸쳐 있는 2m 도로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되죠.
자, 경사지에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2m 도로입니다. 2m 도로에 얼마를 접하냐면은 20m를 접하는 가로 20m고, 세로가 여기가 17m인 대지의 면적은 왜 2m를 줄여 20 곱하기 15m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선을 확보할 때는 경사지 같은 경우는 경사지나 하천이나 철도 선로 부지는 여기서부터 도로를 4m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2m를 후퇴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자, 17m에서 마이너스 2m를 빼주게 돼 있죠. 곱하기 20m를 해서 요거는 대지 면적이 15 곱하기 20이니까 300제곱미터의 대지 면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련된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또 풀어봐도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은 일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래서 질문 이제 물어본 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게 차양이죠. 자, 2m가 돌출됐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 건축물을 물어봤으니까 1m를 후퇴하게 돼 있죠. 1m를 후퇴해야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m씩 후퇴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빨간 부분이 여기가 건축 면적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1m 빼주니까 요거 빼주니까 요거까지잖아요. 그죠? 12m가 되겠죠. 곱하기 여기니까 1m 빠지니까 12m니까 10m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120제곱미터가 건축 면적이 되겠죠. 자, 또 몇 가지를 또 만들어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림으로 그려서. 자, 입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인면을 보니까 이렇게 인면이 생겼는데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두 가지 경우 예를 들어서만 문제를 제가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수를 보니까 여기가 15m, 2m, 2m예요. 자, 여기는 10m, 2m, 2m인데요. 차양이 얼마가 돌출됐냐면 2m가 돌출된 차양입니다. 자, 2m 돌출된 차양이에요. 일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이것도 별거 아니잖아요. 일반 건축물이니까 1m씩 후퇴하면 되죠? 이렇게 후퇴해버리면 요거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17m에서, 네? 자, 요거 19m에서 1m씩 빼니까 17m가 되겠죠? 곱하기 14m에서 1m 빼니까 12m가 되겠네요. 17 곱하기 12 하면은 204제곱미터가 요게 건축 면적이 되겠죠. 자, 실무를 한번 해볼까요? 이야기 갔으니까. 자, 인면으로 보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무도 별거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인면으로 보니까 이게 지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면적을 구했을 때 위에서 내려다본 거를 그리게 돼 있죠. 아, 그래서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A고 B고 여기가 C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상을 할게요. 한 4m 됐다 그러고 3m고 여기가 10m입니다. 여기는 한 2m 할까요? 여기가 4m로 하고 이런 건물입니다. 요거는 인면도고 여기가 평면도예요. 여기에서 건축 면적을 구하세요. 인면으로 보니 건물로 1m 했고 여기랑 3m 했다고 할까요? 자, 그럼 구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A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A는 여기가 돌출된 게 2m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다 합시다. A는 어떻게 될까요? A는 이거 잘 보시게 되게 되면은 요걸 1m로 후퇴하게 돼 있죠. 요거는 면적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돼요? A는 4 곱하기 1하니까 4제곱미터가 건축 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양 면적이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B는 다 들어가겠죠. 요거는 B는 10 곱하기 7이 되겠죠. B는 10 곱하기 7이니까 7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C는 어떻게 될까요? 아, C는 보니까 G표면으로부터 1m 이하죠. 요거는 건축 면적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C는 빵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니까
70 더하기 4를 하니까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은 74제곱미터가 건축 면적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